예, 저는 배움의 공자와 물음의 소크라테스의 저자인 이은구입니다. 뭐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 상당히 긴데, 가장 큰 계기는 제 첫 애가 태어났을 때 어떤 아빠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꼰대 아빠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꼰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경험만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경험을 했던 선생님들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철학을 공부했던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꼰대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고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저에게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의 전통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교육 조건, 정치 제도, 문화 모든 것들이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동양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도 또한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현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됐고, 동양에서는 공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점으로서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을 때는 두 사람의 차이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쪽으로 소개한 책들이 많고요. 근데 직접 공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직접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놀랍게도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백인과 흑인을 보면은 겉으로 보는 모습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인간이라는. 마찬가지로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서로 간에 존재를 몰랐고 다른 공간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나와 남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저에게는, 공자에게는 배움이라는 키워드였고 소크라테스에게는 물음이라는 키워드로 다가왔고, 그것이 둘의 공통점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을 연결해서 함께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은 모방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도 어머니의 말을 모방하면서 말을 배우죠. 또는 커 나가면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또는 형들과 부모와 또는 어른들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사회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텔레비를 보고 나서 연예인 누구의 어떤 그 액세서리를 보고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 모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일수록,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방이 전부 심해요. 그러면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모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이 두 사람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현인들 중에서, 과거의 인물들 중에서 모방할 만한 대상으로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모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얘기는 책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저도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저도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해칠 자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뺏을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닥친 문제예요. 그래서 공자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자유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유와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나만의 자유가 아니고 너의 자유도 허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자유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복종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동아리 내의 규칙에 복종했을 때 동아리 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유와 복종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할 때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복종할 때 결국 자유로울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는 자유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복종과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 그것은 제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그 대부분의 작업은 아마 고전과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다음 책으로 제가 출판한 맹자와 플라톤, 또는 다른 식으로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을 비교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제가 접했던 여러 가지 동서양의 고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계속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또 계속 그 화두로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에요. 또 옛것을 꾸준하게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나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에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저의 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고전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고전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시든지 하면서 과거의 것을 통해서 미래의 길을 열어가 나가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